폐에 있는 암이 척추와 뇌까지 빠르게 지금 전이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그치. 부정. 작년에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다시 봐보세요.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야씨! 내가 왜 폐암이야? 돌팔이 같으니라고. 뭐 길면 1년? 웃기고 있네. 내가 이 병원 다시 오나 봐라. 세 번째는 타협. 하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데려가셔놓고 저까지 갑자기 데려가시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 생명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제가요, 앞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 저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은 참 사람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유서를 지금 유언장을. VIP 병동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요? 제가 항암을 중단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잠시만요. 경제력이 좀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날씨. 퀴블러-로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새로운 6번째 단계가 생겼다는 것을. 6번째 단계요? 번째 단계? 뭐지? 그의 꺼져가는 삶의 불꽃 끝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이라는 단계가. 걸음이 심상치. 신발. 이거 안 좋아, 냄새가. 이거 안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예,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아내를 찾으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질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 아픈 남편을 놔두고 왜. 특별한 일이라. 저희는 만남부터 지금까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그녀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봄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암 선고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3번의 봄을 더 보고 떠났죠. 사실 항암 치료하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걸 견디면서 살아야 하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라이 씨가 조금만 더 해보라고 해서 다시 힘이 났어요. 혼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원망 많이 했었죠. 아, 혼자구나. 운명 씨, 우리 버킷리스트 써볼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고요. 한강에서 치맥하기,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캠핑하기, 겨울바다 보러 가기. 한강에서 치맥하기. 이건 오늘 바로 하면 되겠다.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건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줄 테니까. 아니, 왜 또 그런 말을 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돌볼게요. 그러니까 운명 씨는 운명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 적었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똑 닮은 딸 낳기.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그건 다 10년 이상 필요한 계획이네. 너무 좋다. 우리 하나씩 해봐요.
우리? 제가 응원한다고요. 전 진짜 라이 씨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못 보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이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버킷리스트 저랑 같이 하고 싶으면 꼭 살아야 돼요. 라이 씨만 함께 해준다면 저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를 좀 잘 받고 삶의 의지를 한번 올려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곧바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 항암은 효과가 좀 보이네요. 거짓말처럼 제 암이 줄어들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장면이지? 누구세요? 은백 씨, 은백 씨, 은백 씨 일어나봐. 이분은? 누나! 누나? 미국에 있다던 그 누나? 당장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누나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애 뒤치다거리에 너희 매형 사업도 좀 힘들었거든.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라이 씨 놀랬잖아. 저기 미안해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라이 씨가 고생이 많네요. 얼굴 그 전보다 좋아 보인다. 요즘엔 걷는 것도 많이 편해졌어. 내일 혼인신고하러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기 실은 그 문제 때문에 누나가 상의를 좀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는 조금 이렇게 미루면 어떨까? 저기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거니까 혼인신고는 이렇게 서로 조금 잘 지내보다가 해도 좋겠다 이 얘기. 내 재산 때문이야? 얘 말하는 거 봐. 재산? 아니야!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할 땐 쳐다도 안 보더니 그렇지. 결혼하고 혼인신고한다니까 한밤중에 날아온 거잖아. 운명아, 그런 거 아니야 누나는. 내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아파트며 건물이며 땅이며 부동산 전부 다 누나 거 될 거였는데 내가 혼인신고하면 전부 다 라이 씨한테 갈 테니까. 아니, 누나는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네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결심했는지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온 거지. 진짜로 절대로 나는 그런 뜻 없어. 누나가 나 거들떠도 안 볼 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줬던 아주 고마운 여자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저희 근데 라이 씨는 이번이 2번째라면서요. 혼인신고를 그렇게 꼭 2번씩이나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무례하네. 초면에. 진짜 많이 맞아요. 무례하다. 누나! 전 운명 씨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는 거, 운명 씨가 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 할 거예요. 누나, 난 말이지 라이 씨가 어떤 여자라고 해도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누난 상관하지 마. 그리고 이딴 얘기할 거면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알았어? 누나는 제가 죽으면 아내에게 제 재산이 모두 가게 될까 봐 갑자기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잠깐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누나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무사히 혼인신고도 했어요. 오, 다행이네. 잘했어. 그런데 그런데 한 줄이네요.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 그럼 우리 시험관 시술 해볼까? 시험관? 난 말이야, 내가 일찍 떠나더라도 당신이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당신 삶에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해보자, 시험관. 나 해볼래. 좀 힘든 거를. 하지만 결국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이젠 앞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도 아내 덕분에 오래 버텼죠. 1년 6개월이나 더 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곧 돌아갈게. 갑자기 사라진 의료인의 아내. 우린 거동이 힘든 의료인을 대신해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서가 좀 나올까? 저 이제 아내분이 쓰던 노트 같은데. 자, 저 뭐죠? 좀 서류 같은데? 이게 뭐지? 일 실장. 네, 뭐 좀 찾으셨어요? 수첩을 하나 찾긴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거라. 거긴. 저도 좀 알아봤는데 주소 근처에서 아내분을 봤다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 누가 들어온다. 여보.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누나. 좀만 기다려봐. 지금 슬슬 정리돼 가. 정리가 정리돼가? 여기 상황이. 누구세요? 아내분 수첩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이게 뭐죠? 누나 당황한다. 혼전 서약서라니. 처음 보는 건데요. 그게 뭐야? 혼전서약서? 전 이런 걸 라이 씨한테 쓰게 한 적이 없는데 설마 누나야? 누나가 혼인신고 전에 이딴 걸 감히 라이 씨한테 쓰게 한 거야? 나는 그냥 확인을 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게 뭔가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다 죽어가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그 진심.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라이 씨. 그래서 지금 저더러 운명 씨가 떠나더라도 재산은 받지 않겠다는 혼전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건가요? 제 동생 사랑한다면서요. 재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운명 씨 재산 전혀 관심 없어요. 혹시나 누님이 이런 거 저한테 내민 거 알면 운명 씨 너무 속상할 테니까 이 일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나 모르게 라이 씨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 걔가 어떤 애인 줄 알면 너 그냥 까무라칠걸? 뭐? 실은 제가 아내분 마지막 발신지 찾아갔다가 누님분께서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나는 벌써 탐정을 붙였구나. 그동안 계속 아내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알아요. 봤어요.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하던데. 근데 탐정이에요? 지난번에도 탐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말해줬는데. 탐정이요? 누나, 그동안 미국 간 척 속이고 라이 씨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라이 씨가 사라져? 너 걔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 줄 아니? 그게 잠시만요. 의뢰인분 너무 충격받지 않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충격이요? 그래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편분이 아내분을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남편이요? 에이, 그냥 버리고 살라 그래요. 예? 그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후부터 동네가 다 시끄럽다니까. 왜? 뭐가요? 왜? 야, 오늘 진짜 재밌었지, 그치? 재밌어? 좀 없었냐고. 내가 반송장이랑 1년 반을 살았잖아. 미쳐 돌아버릴 뻔했어, 진짜. 아니 그때 뭐 호구 하나 물었다더니 드디어 죽었냐? 아니, 생각보다 명이 겁나 길어. 한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이 웬 말이야, 진짜. 아니 뭐야?
너 그럼 그 빚을 아직도 못 갚았어? 갚기는커녕 더 불었지. 유산 받을 거 생각해서 펑펑 써댔구만. 웃을 일 아니거든. 그새 이자가 얼마나 불어난 줄 알아? 그 사채업자 놈들 진짜. 아니 병원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기절하고 도망쳤는데 나 어떻게 진짜. 나 걔들한테 잡히면 간이고 쓸개고 다 털린다고. 야, 넌 다 털린다는 애가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냐? 몰라. 털릴 땐 털리더라도 나도 숨 좀 쉬자. 그런 의미로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따라와. 너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빨리 와. 가자. 죽여라. 죽여. 잘했다. 가자. 사채업자다. 나는 오늘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듣자 하니까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그 숨어 있는 모양이던데. 아휴.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결국은 잡혀갔어. 사채업자들한테. 라이 씨가 저를 반송장이라고 말했다고요? 호구를 잡았다고요? 아유 진짜. 사채업자도 기가 막힌 판에 남자까지. 너는 무슨 그런 여자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호적에 들이니? 우리 이 실장이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아내를 데려간 사채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유씨, 빨리 찾아가지고 이혼 도장 받아내야 되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혹시라도 지금 당장 잘못돼가지고 너 어떻게 되면 너 그냥 걔 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전 남편도 사별 아니래. 멀쩡히 살아있대. 거기다가 애도 있대더라. 나는 그래도 너 충격받을까봐 내가 찾아가지고 이혼 도장 딱 받아가지고 말해주려고 했지. 내가 그 말 듣고 당장이라도 놀라서 죽어버릴까봐 말 못했겠지. 그렇게 우리는 운명 씨의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머지않아 사채업자한테 끌려갔다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 씨, 정말 나랑 결혼한 게 빚 때문이었어? 운명 씨,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돈 좀 갚아줘.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돈 안 갚으면 내 몸 갈기갈기 찢어서 다 팔아버린대. 운명 씨 제발. 긴 말하지 말자. 나 시간 얼마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혼하자, 우리. 지금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운명 씨, 제발 나 버리지 마. 운명 씨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운명 씨, 나 빚만 갚아주면 앞으로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운명 씨 제발. 나 죽고 나면 다 당신이 상속받을 텐데 지금 도장 찍기 아깝니? 운명 씨, 나 운명 씨 진짜 사랑해, 진짜야. 도장 안 찍고 버티면 내 돈 당신이 다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당신 끌려가면 나보다 먼저 죽어. 집 앞에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혼 도장 찍으면 내가 당신 빚은 다 갚아줄게. 그게 라이 씨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만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고 실망했지만 우리 애는 애써 침착하고 담담하게 이혼 도장을 받아냈고, 에휴, 저렇게 참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그렇게 이 의뢰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 동생 장례 치렀어요. 돌아오셨어. 그 여자 떠나고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글쎄요. 제 동생 호적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이요? 그년이 이혼 전에 몰래 지 아들을 제 동생한테 양자 입양을 했어요. 그럼 상주로 오는 거야 그 아이가? 아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인사드려 영준아. 고모야. 아. 고모?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어? 꿈이긴요. 이거 다 운명 씨가 허락한 입양이었어요. 보실래요? 버킷리스트? 저걸 들이민다고? 너 아주 우리 운명이를 바보 천치로 알았구나.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왜 저한테 혼전서약서 같은 걸 어설프게 내밀고 그러셨어요? 사람 열받게. 뭐? 너 말 다 했어? 운명 씨는요, 제가 어떤 여자라도 저한테 자기 거 다 주고 떠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뭐 소원대로 된 거니까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 네가 운명이 몰래 입양해 놓은 거 내가 반드시 다 밝혀내고 말 거야. 너 기다려. 그때 탐정님이 사채업자들한테서 그녀 찾아내시는 거 보고 저희 쪽 탐정보다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이리로 왔네요. 그러니까 라일 씨가 운명 씨 몰래 친양자 입양한 증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래야 입양 무효하든 파양하든 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병원에 있던 우리 운명이 노트북이랑 핸드폰인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그걸 좀 풀면 뭘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탐정님, 이거 증명 못하면 우리 운명의 재산이 다 그 아이한테 상속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다 그냥 거 되는 거잖아요, 네? 아유, 이 영악한 것, 이 쥐새끼 같은 년 어디서 몰래 뒤로 그런 짓을 하고. 씨. 탐정님, 이대로는요 우리 운명이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제발 좀. 의뢰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하는 전 부인과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누나.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우린 죽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라일 씨 전 남편 집이야? 조사해보니까 전 남편이랑 3년 전에 이혼했고 이혼할 때 둘 다 아이를 키우기 싫어해서 결국 친할머니가 키웠대요. 친할머니. 할머니는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자마자 바로 요양병원 들어가셨대요. 치매기가 오셨다더라고요. 치매. 그럼 할머니 쪽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네. 네. 아이랑 같이 살진 않았어도 입양을 하려면 신부의 동의가 필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 남편이 뭘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긴 하겠는데. 나왔다. 저 사람이에요. 도박에 술에 여자에 방탕한 생활만 한다고 했지? 네. 이 시장은 저쪽으로 한번 미끼를 던져봐. 난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볼게. 네. 탐정? 에이씨, 난 또 경찰인 줄 알고 괜히 쫄았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아이를 전부인 남편에게 친양자 입양시키셨던데 그거에 대해 동의하신 거 맞나요? 아니 뭐 갑자기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얼른 데려가라고 했죠. 뭐 문제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분께서 재혼한 남편분 몰래 친양자 입양시키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중이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몰래요? 왜요? 아니 그러면 현 남편한테 찾아가지 왜 전 남편을 찾아왔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구나. 라이 씨가 재혼한 남편분이 시한부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망하셨고요. 아니 뭐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와 덕기 씨의 아이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됐어요. 예? 그 전 남편 재산이 얼만데요? 글쎄요, 한 100억쯤? 100억이요? 그거 우리 영준이가 다요? 아니 걔 이제 겨우 7살인데?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가 모두 가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빌런을 깨우고 것 같아. 또 하나의 빌런. 그러네. 혹시 입양에 관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아니 몰라요 몰라. 아, 나 급한 일 있었는데 뭐 볼일 끝났으면 먼저 가도 되죠? 아, 네. 갑니다. 이 길을 바로 본 것 같은데요. 얼른 따라가봐. 영준아, 잘 들어.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저 아빠랑 엄마랑 입양된 후에 같이 살았어요 해야 돼. 알았지? 저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고 엄마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너 유치원 가고 싶다며 영어 유치원 보내줄게 엄마가.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 완전 비싸고 좋은 거. 야,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왜? 뭐? 얘 어디 5천으로 퉁치려고 이씨. 야, 조용히 안 해? 너 닥치고 따라와. 야, 너 집에 들어가 있어. 따라와 진짜. 5천으로 퉁쳤다. 아, 5천만 원 받고 그거 동의해줬구나.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직 끝난 게임 아니야. 나 이제 변호사 구해서 상속수 준비하고 있고 그쪽 누나는 불을 켜고 친양자 입양 무효 소송하려고 난리라고. 그 사람 누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 뒷조사하고 혼전서에서 쓰게 하고. 아,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혼인신고인데 진짜.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게 했다니까? 씨, 너 바보냐? 그 이혼 도장을 왜 찍어? 한번 혼인신고했으면 끝까지 버텼어야지.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냐? 진짜 사채업자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찍었지? 그래도 내가 이런 날이 대비해서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심어놨잖아. 아니, 얼마나 부자인데? 진짜 우리 영준이가 100억 받아? 건물 아파트 땅 거기 이사. 와, 씨. 야, 너 근데 꼴랑 5천만 원 양육비로 나한테 퉁쳤냐? 그렇지 않아도 너 알면 지분 챙긴다고 꼴값 떨까봐 진짜 그 사람 핏줄 딱 하나 나와서 호적을 박아넣으려고 했는데 애가 죽어라 안 생기는 거 있지? 진짜 그 사람 애였으면 그 누난지 뭔지가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100억 받으면 6대 4다? 이거 뭐랬다고? 내가 영준이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네가 써먹은 거 아니야. 네가 키웠냐? 니네 엄마가 키웠지? 싫어? 아, 나 싫으면 그쪽 누나한테 가고. 그쪽 누나한테 가서 네가 재산 노리고 남편 몰래 친양자 입양했다고 한번 입 한번 털어줘, 이씨. 그렇게 우리는 친양자 입양이 라이 씨가 운명 씨 몰래 벌인 짓이라는 정황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대비해서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기가 막혀. 아니 이것들 완전히 돈에 눈먼 짐승들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운명이가 이런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탐정님 덕분에 우리 운명이가 아주 편안하게 눈 감겠어요. 그런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빨리 변호사 만나가지고요. 입양 무효든 파양 신청이든 해야겠어요. 갈게요. 저렇게 기뻐한다고? 여보세요? 네. 그 핸드폰이랑 노트북 비밀번호 풀었나요? 바로 갈게요. 네. 근데 이제 의미 없지 않나? 확인할 건 끝까지 해야지. 가자. 하지만 한 번 받은 의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린 끝까지 운명 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확인하였고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날에 대비해서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심어놨잖아. 당장 파양 신청할 테니까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디서 끝까지 내 동생 피 빨아먹으려고 지 새끼를 남의 호적에 올려? 그래, 법대로 해. 어차피 내 인생 막장이고 이 판 사판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아주 이제 막 나가시겠다? 아유 이씨, 죽은 우리 운명이만 불쌍해. 이런 건 아주 마지막에 사랑이랍시고. 어머. 그쪽에서 나한테 지저분하게만 안 굴었어도 운명 씨는 끝까지 나한테 사랑만 받다가 떠났어. 이 더러운 꼴을 보게 한 게 누군데? 뭐? 아픈 동생 위해서? 참네. 지나가다 개가 없겠다. 뭐 개? 그래, 너 아주 끝까지 가보자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나 변호사 불렀어. 이거 왜 이래? 뭐래? 누군 변호사 없는 줄 알아? 오 왔어. 너 여기 있어. 가만히. 안녕하세요. 저는 유운명 씨 담당 변호사 진수정입니다. 네? 예, 일단 그럼 들어오시고.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유운명 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운명이 변호사라고요? 네. 통화 기록을 보니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혼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 파양 문제로 이혼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혼부터 진행하고 파양을 차차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가셨네요. 그니까요. 그쵸? 그런 거 맞죠? 그래! 우리 운명이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을 리만은 없어. 기생충 씨! 너 끝이래! 끝난 건 라이 씨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운명 씨가 모든 재산을 안병원에 기부하는 걸로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여기 유언장입니다. 아니,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루미너스 암센터에 기부한다. 오, 그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가 시켰지?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잠깐만, 운명이가 이걸 왜 기부해? 자, 요거는 기부 약정서 보시고 요거는 유산 기부서였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그럼. 진짜 좋아해야 될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죽기 전
마지막 남은 삶에 환멸을 느낀 의뢰인은 이미 모든 재산을 암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진짜 환멸을 느끼겠다. 기부역정서? 아 이게 다 뭔데? 이거 운명 씨가 쓴 거 맞아? 맞냐고! 일 똑바로 한 거 맞냐고! 난 몰라요. 아니 왜 여기 멀쩡한 누나가 있는데 기부를 하고 난리야 이놈 새끼가. 저기요. 아니 저기 멀쩡한 근처 변호사가 그랬다니까. 아 내 아들이 사석자인데! 아 진짜 망했어! 어떡해! 죽음을 앞두었던 의뢰인은 어쩌면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그녀들 역시 부정과 분노,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 결국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Well,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비록 그의 버킷리스트처럼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진 않았지만 부디 의뢰인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났길 바라봅니다. 네, 김지인입니다. 그렇잖아도 체크하고 있었어요. 곧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큰 이익을 얻으리라. 어쩌면 그녀의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은 그때 그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데? 좀 어린 것 같아. 학생인 것 같은데. 교복인데요? 김치. 고등학교 때네. 옛날 고등학교 때. 첫사랑인가 보다. 학교 잘 갔다 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기억을 되살리기로 한 선택은 과연 그녀에게 하이 리턴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하이리스크. 너에게는 나에게 너.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 친구 이름은 기대한. 저랑 동갑이었으니까 현재 나이 40이에요. 고향 친구들한테 들은 소문으로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갔고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요.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첫사랑이에요. 월드컵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유난히 뜨거웠던 그의 여름이었어요. 2002년. 이대한 임마 아침 먹고 가라. 아 됐어요. 저 늦었어요. 걔는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이 아랫집에 사는 친구야? 아. 늦었다며? 뭐 하는데? 거의 응팔인데? 그러네. 응팔처럼. 아 내 축구공 찾았다. 엄마 오늘 병원 야간이니까 문 잘 잠그고 자. 엄마 없다고 밤새 공부하지 말고. 엄마, 무슨 고3 엄마가 일찍 자래. 내가 알아서 할게. 어련하시겠어. 다녀오겠습니다. 야, 겨. 남자애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거. 짝사랑인가 보다. 오늘부터 너희 엄마 야간 근무? 야, 떨어져서 걸어. 니네 엄마 아직도 지켜보고 계실걸? 그럼 12시에 잠깐 내려갈 테니까 문 열어놓을래? 뭐? 미쳤어? 나 내일부터 중간고사야. 아니 1분만이라도 얼굴 좀 보자. 우리 같은 집에 사는데 얼굴도 잘 못 보잖아. 넌 나 보고 싶지도 않냐? 되게 낭만 있다. 나 방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애를 본 것 같아. 어디? 너 왼쪽. 너무 티나게 돌아보진 말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거기 가만히 있어. 왜? 우리 엄마 아직 나 보고 있나? 자. 김치. 이때 찍은 거구나. 예뻐. 대한이는 엄마랑 제가 새들어 사는 집의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학교 잘 갔다 와. 나 간다.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른 흠잡을 데가 없는 애였죠. 됐어. 감독. 내가 푸는 게 낫겠다고. 안 오지 하더니만. 야, 네가 자꾸 샴푸 냄새 풍기니까 그렇지. 둘이 이렇게 사방 막힌 데서 이렇게 바싹 붙어 있는데 내가 집중이 되겠냐? 얼른 올라가. 넌 맨날 나만 보면 가래더라. 네가 맨날 오니까 그렇지. 그럼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갈게. 암튼 넌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지? 이 음란막이야. 물러가라. 와! 야, 기대야. 니 빨리 안 나오라. 엄마. 진아, 대박.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저 여자에게 자꾸 우리 아들 꼬신다고 그렇지.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집 밖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봐라. 다른 공기 싹 부서빈다. 응? 아버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희 진짜 공부만 했다고요. 나가라고. 한국말 못 알아듣나?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애비 없이 아 키운다고 안 돼가 월세도 깎아줬디만 어디 내 새끼한테 꼬리를 치노? 니 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나? 3대 독자야. 3대 독자. 3대 독자가 뭐요? 그게 아줌마한테나 중요하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뭘 꼬리를 쳐요?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남자 문지방에 들락날락 하다가 직업 맞고 난다고. 니도 혼자 키우고 안 살고 싶으면 몸간수 똑띠하고 살아라. 혼자 키우면서 우리 딸 부끄럽지 않게 키웠고요. 우리 딸도 부끄러운 행동은 안 했을 거라 믿어요. 나는 우리 딸 믿는데 아주머니는 아들 못 믿으시나 봐요? 속에 부처가 들어앉아 있어도 가시나가 꼬리 한번 치면 말짱 도루묵인 게 사내야. 맨날 그 짧은 치마 쳐입고 우리 아들 앞에서 막 궁디쳐 흔들어 쌓고 아이고 들어보라. 됐다 마. 말도 더 이상 하기 싫다. 네, 저도 수준 떨어져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거 계약 위반이니까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다 입금하세요. 깨진 그래도 다 보상하시고요. 그러기 전엔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아이고 그래라. 그깟 분통은 반잔 줄 테니까 묶어 끄지라. 아이씨. 아들한테 붙은 벌레 떼어내듯이 저희 모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음 해 대학 입학하자마자 엄마랑 서울로 올라왔고요. 잘했네 그래도. 사실 그때 상처가 엄청 컸어요. 한동안은 그때 트라우마로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 내 처지부터 살피게 됐죠. 혹시나 내가 남자보다 처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정이 딱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릴 때 받은 상처라 더 컸겠죠. 지금 투자자문사 대표까지 된 것도 어쩜 그때 영향일지도 몰라요.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처만 남겼는데 왜 첫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상처받은 건 그의 엄마한테였지 대한이한테는 나쁜 감정 없었어요. 걔 잘못 아닌 거 알면서 매일 밤 찾아와서 사과하는 애한테 네가 그렇게 잘났냐면서 독한 말로 쫓아냈죠. 저도 그땐 어렸으니까요. 문득 뒤돌아보니 벌써 제 나이도 40이고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엄마 유언도 있고 해서요. 유언이 뭐였을까? 유언이요? 엄마가 암투병을 꽤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아.
엄마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혼자 살지 마. 엄마까지 가면 세상 혼자인데 가족이란 건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야. 엄마도 네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꼭 가족을 만들려고 하고 떠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순수하게 좋아했던 남자는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론 누굴 만나도 늘 재고 따지고 상처받을까봐 마음 덜 주고. 그래서 그 친구를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20여 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풋풋한 의뢰. 우리는 당시 의뢰인의 첫사랑이 다닌 고등학교 정보를 토대로 그를 찾기 시작했고,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다. 아, 결혼만 안 했어라. 수소문 끝에 드디어 의뢰인의 첫사랑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로 재직 중이란 걸 알아낼 수 있었고, 6개월 전쯤에 한번 그가 일하고 있다는 대학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대한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오! 보여줘. 기대한 씨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김지인 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당장도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이게 또 될 인연은 되라고 그러는 건지, 대한 씨도 서울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5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네요. 돌싱이야, 심지어. 일단 좋아. 요즘 뭐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5살 딸이 있긴 한데 아내분께서 키우고 계신데요. 언제쯤 만나보실 생각이신지. 지금 당장요. 야, 짜릿짜릿한데. 야, 진짜 흥미진진. 와, 만나네. 김지인? 아우, 잘 컸다. 그래, 반듯하다, 멀끔해졌어. 나 지금 꿈꾸나 보다.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지인아, 근데 너 똑같다. 똑같긴 나이 들었지. 아니, 똑같아. 내 눈엔 그때도 지금도 예뻐. 지인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엄마 말렸었어야 됐는데 두고두고 후회했어. 상처 많이 받았었지. 너 그 말부터 할 줄 알았다. 너 이렇게 착해 빠져서 그동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았어?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까? 너 와인 잘 마시니? 저희는 그렇게 20여 년 만에 의뢰인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 물 장난해. 그렇게 의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 오랜만입니다. 남자분인데? 태한 씨가 찾아왔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것뿐이라. 혹시 김지인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인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연락도 안 되고 집도 이사 갔다 그러고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기루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인이가. 여기야, 우리 집.
야, 좋은 데 사네. 좋긴 뭘. 오래간만에 진짜 반가웠어. 들어가서 쉬어. 이젠 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가네. 예전엔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 맨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간다고 징징거렸었지 내가. 그때마다 넌 나한테 음란마귀 씌었어 막 그랬었는데. 맞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순수했다. 우리 둘 다 어렸고 순수했고 예뻤고. 지인아, 너 지금도 예뻐. 갈래? 어?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오. 어머, 어머, 데리고 들어가네. 예. 오, 바로. 완전히 테톤이었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지도 않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재회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뜨겁게 타올랐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로한테 빠져들었죠. 지인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로. 지인아, 언제 도착해? 미안. 나 오늘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아니,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얼른 마무리되는 대로 연락할게. 그래도 가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긴 했지만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 예. 휴가 냈어. 일주일 동안. 와. 갑자기 일주일이나?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게 한 달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인아, 나 오늘은 진짜 수업 가야 돼. 어제 너 때문에 빠진 거 보강이라서 또 못 빼. 이래도? 아이고, 우리 이쁜 지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음란마이가 됐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세월이? 세월이? 그렇게 저는 둘이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지금 뭐 이벤트들이 이제 프로포즈인가? 꽃이 막 깔려 있어. 이야. 첫사랑의 남자가 와. 야, 나랑 결혼해 주라. You're my faithful belief. If the whole wide world was offered to me, still you'd be all I need. You're the first of the year. 지인아, A warm kiss in the cold. You're the whisper in my ear when I need 나랑 결혼해 줄래? most. If I was cast on an island and could only bring one. 드디어 지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 왜? 저 표정이 왜 떨떠름하죠? 대안아. 나한테 생각할 시간 좀 줄래? 그럼 지인아, 너 편할 때 그냥 얘기해줘. 너가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지.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네. 처음에 계속 대답을 미루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답해주겠다. 또 한 달 후에 답해주겠다.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생각해봤는데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다른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뭐지? 이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문자로 헤어지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전화해봤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지. 집 찾아갔더니 집은 내놨더라고요. 집을 내놨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희 다시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었는데요. 차라리 재혼이라서 싫다. 제가 애가 있어서 싫다. 뭐 이런 이유라도 들었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결혼 생각 있으신 것 같았는데. 어머니 유언 때문에 대한 씨 찾으신다고. 저 혹시 김지인 씨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아님 투자를 했다던가. 돈이요? 설마. 투자자문사 대표라고 했었으니까 혹시나 해서요. 아니요. 뭐 금전적으로 오간 건 없었습니다. 뭐 오히려 밥값이며 술값이며 여행 경비라든지 교수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지인이가 먼저 내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쨌든 손해본 건 없으신 거네요. 물질적인 거야 그렇지만 갑자기 사라지면 전 어떻게 삽니까? 무슨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누굴 만난 건지, 제가 그동안 만난 지인이가 그 지인이를 만난 건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후 감쪽같이 사라진 의뢰인. 저희는 연락 두절된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고 수소문 끝에 그녀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가 사라져요? 아닌데. 좀 길게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얼마나 길게요? 그냥 어딘지는 말 안 하고 다녀와서 자세한 건 얘기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고만 했어요. 여행을 간다고 했다고요? 그럼 언제쯤 온다고 하시던가요? 모르겠어요? 요즘 전화도 꺼져 있던데. 그럼 친구분도 현재 연락이 안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왜요? 무슨 일인데요? 친구는 별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봐요. 혹시 김지인 씨 진짜 투자 자문사 대표 맞을까요? 네. 강남에 있는 제이글로벌 투자자문사. 제이글로벌 투자자문사요? 네. 직업이 가짜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이 가짜라뇨. 돈을 막 쓸어 모으는 앤데.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일은 어쩌냐고 그랬는걸요? 그랬더니요? 일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요? 도대체 누가 지인이가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김지인 씨한테 뭐 들은 거 있으실까요? 아, 이 사람? 그 사람 맞죠? 지인이가 다시 만났다는 첫사랑. 네. 아시네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몹시 걱정하고 계세요.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실까요? 그냥 잊으라고 하세요. 왜? 네? 지인이가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엄마 여전하시다던데. 그 엄마요? 저희 생각엔 지인 씨가 어머니를 만난 게 이별의 이유가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어머니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돼. 뭐 이런 거. 그래 만났다. 내가 그래 재혼하라 해도 네가 기뚱으로도 안 듣길래 이게 여자가 생긴다 싶어가 올라왔다가 가를 봤다. 와. 진아! 휴대폰 두고 갔어. 땡큐. 나 또 당분간 바빠서 연락 못 받을지도 몰라. 연락 안 돼도 삐지지 마. 내가 애냐. 나오지 마. 갈게. 조심히 갔다 와. 김치. 그 지하재빵 딸내미. 어머니가 지인이를 왜 만나요? 왜 또? 뭐라 그러셨어요? 왜 만나긴? 니는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 끼가? 3대 독자가 대는 안 이을 끼가?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저 딸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3대 독자가 딸 하나로 땡친다고? 니 진짜 미친나?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인이한테? 도대체 왜 또 그러셨어요? 왜 또? 뭐가? 아이고, 가는 참 여전하더라. 참. 요새 우리 대한이가 손도 안 보고 집에도 안 내려오고 이상타 했더니 네가 붙어 있었나? 네. 제가 또 대한이네 집 문지방을 들락날락 하고 있네요. 함부로. 막. 됐고, 네 당장 우리 대한이한테서 떨어지라. 왜요? 이번엔 무슨 이유로 반대일까요? 이젠 제가 돈도 더 많고 대한이보다 더 잘 나가는데? 우리 대한이 3대 독자다. 3대 독자. 빨리 재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 이 말이다. 아,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헤어져라? 여자 나이 40 넘었는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알을 놓겠노? 맞다. 네 아직 생리는 하나? 아니다. 안 봐도 뻔하지. 문 닫아도 벌써 다들 나이지. 와, 말을 진짜 함부로 하시는구나 예전부터. 아줌마는 참 여전하시네요. 아, 맞다. 대한이 아줌마 때문에 이혼했다면서요. 딸 하나면 된다는 부부를 그렇게 아들 낳으라고 들들 볶아서 이혼시키셨으면 반성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반성? 여자가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대를 잇는 게 당연한 도리지. 반성은 무슨 반성? 저도 대한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 시집살이 할 만큼 호락호락한 나이도 아니고요. 암튼 안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아줌마, 제가 충고 하나 드리면요. 대한이 재혼시키고 싶으시면 아줌마 그 성격 좀 바꾸셔야 할 거예요. 야. 아니면 아예 아들이랑 연애를 좀 끊으시든가. 뭐? 니 지금 뭐라 했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전 참 다행이네요. 아줌마가 한결같으셔서. 이런 게 복수죠. 그렇죠. 이런 게 복수입니다. 또 어머니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탐정님, 저 옛날에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는데 2번은 안 돼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인인 제 연락 안 받을 거 뻔하니까 혹시나 연락이 닿게 된다면 제가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고 사라진 첫사랑. 우리는 그 후에도 그녀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계속 찾았지만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여행을 도대체 몇 달째 하는 거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언제 돌아오는지만 알아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안녕하세요, 김지인 대표님. 지인 통해 공유받은 투자 계획서를 보고 관심이 생겨 연락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시네요. 직접 만나 설명 듣고 싶은데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좋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인 것처럼 미끼를 던져보았고 결국 답이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인 일로 여행 중이라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달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 귀국할 거다. 한 달 후? 11월 15일 귀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인 씨의 귀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귀국 후 만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아, 설마 메일 보낸 게 너였어? 너 설마 임신한 거야? 에?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얘기하자. 뱃속의 애기 내 애야? 아니? 네.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 맞는 거지, 그런 거지? 대안아.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내 얘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혼모를 택한 거야. 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나이도 잊은 만큼. 그래서 결국 나름 성공했고 어떤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전화를 받았어. 그 전화? 네? 뭔데? 그러니까 지금 오프닝 때 나왔던 그 전화죠? 네, 김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표병원 난임센터입니다. 6개월 후인 2024년 9월 5일자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연락드렸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체크하고 있었어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냉동을 계속 하실지 폐기하실지 결정하셨나요? 곧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 얼려두었던 난자가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난자를 냉동해서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난 비혼주의자였고 우리나라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냉동 난자로 임신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았으니까. 근데 막상 난자를 폐기하려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너 비혼주의자였다고? 너 근데 왜 나랑... 너 설마... 응. 사실 난 너한테 정자만 원했을 뿐이야. 처음부터 널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만났었는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좀 임신시켜주면 안 되냐고. 뭐야, 벌써 만취한 거야? 못 들은 걸로 한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다. 차라리 너랑 사귈 때 피임하지 말걸. 나 혼자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냐? 아이가 갖고 싶으면 결혼을 해. 결혼은 안 해. 절대 싫어. 누구 아내가 되는 것도 끔찍한데 누구네 며느리? 죽어도 싫어. 진짜 싫다. 야, 난 너 비혼주의자라서 만난 거야. 왜냐? 난 내 이세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가 않으니까. 근데 뭐? 임신을 시켜달라고? 절대. 네버. 내가 미쳤냐? 치사하다. 정자가 수만 마리라는데 그중 한 마리를 못 주냐? 집에 가자, 집에. 너 취했어. 집에 가기 싫어. 엄마 말이 맞았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정말 나 혼자야. 너무 외로워. 집에 가면 더 외로워. 아무도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근데 결혼을 하기 싫고? 죽어도 싫어. 그니까 달라고. 네 정자. 오죽하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한테까지 부탁해봤는데 모두 거절당하고. 그러다 딱 대안이 네가 떠오른 거야. 네 어릴 적 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했지. 이런 아이 하나 낳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내 나이도 있고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급히 탐정을 고용해서 널 찾은 거야. 그리고 그날 널 만났던 날이 마침 배란일이라 너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 내 자궁은 하루하루 나이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배란일만큼은 꼭 널 만나러 갔던 거고. 너 그럼 휴가 내고 우리 집 올 때마다 배란일이었다는 거네? 응.
야 지인아, 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넌 나한테 원한 게 그냥 임신이었어. 너무 이기적이다. 근데 너 프로포즈 받고 살짝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야. 너라면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 근데 너희 엄마 만나고 정신이 확 들더라.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았고 계속 널 잡고 있기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자연 임신은 포기하고 너랑 헤어진 후에 덴마크에 갔어. 덴마크? 덴마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정자은행이 있거든. 사실 파란 눈의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 고민 많이 했는데. 배란이라도 오니까 안 생겼던 건가? 그랬구나.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싶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큰맘 먹고 덴마크로 떠났는데. Congratulations! You will have a baby. You are pregnant. 거기서 검사를 하다가 내가 자연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내 나이도 그렇고 착상 위치도 좋지 않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쉬자고 생각해서 모든 연락 끊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인아, 그 뱃속에 있는 애기 우리 애기라는 거잖아. 마치 그런 거지. 대안아, 다시 말하지만 이 애는 내 애야. 난 아이만 필요해. 미안하지만 남편은 필요 없어. 아니야 지인아, 우리 그냥 결혼을 하자. 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너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라 그래? 너랑 결혼하는 게 정말 나한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건 아니다. 야. 너의 흑마, 너 엄마.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미안하다. 이런 나를 잊어줘. 그랬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능력 있는 비혼주의자 지인 씨는 오로지 임신만을 위해 첫사랑 대한 씨를 찾았던 것이었고, 잠시 흔들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임신이란 목적을 달성한 채 대한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은 후에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확인이 되면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신하셨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상황이 호락호락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니죠. 알고 있네. 만약 지인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말 그대로 전쟁이겠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지인 사모님 맞으시죠? 남편분 어디 계세요? 남편 없어요. 그럼 다른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남편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다고요. 무통주사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빨리 좀 놔주세요. 병원 내규상 보호자 없으시면 무통주사 안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진짜요? 이렇게 안 돼,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무통주사 안 맞아 힘들텐데. 제왕절개. 저 제왕절개 할게요. 제왕절개 해주세요. 초선의 고령이시라 응급으로 제왕절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 남편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으면 애 못 낳아요? 사모님. 그렇게 의뢰인은 홀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엄마만 되기를 선택했고, 나왔네. 다행이다. 다행이네. 너 출산했다는 소식 들었어.
마음 같아서는 같이 있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지인아 있잖아 가끔은 말이야 아주 가끔 아빠란 존재가 필요할 때 불러줄래? 너에게 남편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기다릴게.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좋은 남편 같은데. 아깝다. 대한 씨 역시 그녀의 선택을 묵묵히 응원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과연 그녀의 선택이 무모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한 소신 있는 선택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부디 현명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시작되는 남자의 하루. 새벽 러닝을 나가 5km를 뛰고 집에 와 샤워를 마친 뒤 8시에 집에서 나와 15분을 걸어 약국에 출근하는 남자. 7시에 퇴근해 북카페에 들러 책을 보고 8시에 집에 도착해 아내와 시간을 보낸 뒤 완벽한데요. 자기 전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남자. 술, 담배, 개인 취미 생활은 하지 않으며 주말이 되면 아내 장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남자. 윤주 씨는 이런 착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싸울 일도 불행할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짜잔, 케이크 사왔다. 아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산부인과 검진 갔다가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퇴근 같이 하자. 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응? 지루할 텐데. 자기 구경하면 되지. 너무 행복하다. 아니 근데 오늘도 이렇게 점심을 대충 때우는 거야? 아 나가서 좀 제대로 챙겨 먹으라니까. 아이 나 점심시간이 어차피 30분밖에 안 돼서 왔다 갔다가 더 피곤해. 근데 진짜 괜찮겠어? 나 신경 쓰지 마. 자기 평상시대로 일해. 그렇게 남편이 일하는 걸 쭉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셔야지 몸에 무리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오시겠어요? 여드름 흉터에 바르는 연고 하나만 주세요. 잠시만요. 이 흉터가 신경 쓰이셨구나. 지켜보니까 유독 약국에 여자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다들 호감을 갖는 눈빛이었고요. 그래서 재생시키는 연고인데 연고 바르시고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주의해주세요. 네. 저번에 약사님이 추천해주신 연고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소문 많이 낼게요. 정말 감사드리죠 그럼. 여보, 식당 예약하려고 하는데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남자 아내야. 그러니까요. 간지러워도 긁거나 만지면 안 돼요. 네. 진짜 너무 자상하시다. 애 아빠 내 밴드 한번 붙여준 적 없거든요. 정말 후회되네요. 약사님처럼 다정한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여보, 손님 기다리신다. 요즘 약국 일은 좀 어때? 힘들게 하는 손님들은 없어? 뭐 매일 똑같이 뭐. 그 트집 잡는 어르신들 대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고. 다행이다. 그래도 손님들한테 한결같이 친절한 거 보면 당신 정말 대단해. 근데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하지 마. 특히 여자들. 응? 아니 너무 친절하면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조심할게. 여보, 우리 오늘 배란일인 거 알지? 응. 자, 나는 준비 완료. 여보, 커튼 닫고 무드등 꺼주세요. 자, 들어간다. 이야. 남편을 지켜봤지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좀 피곤한가 봐. 생각대로 잘 안 되네. 에이, 그럴 수 있지. 응?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응? 맞지? 이틀에 한 번씩 시도하면 임신 가능성이 높대. 그러니까 이틀 뒤에 다시 해보자. 그치? 알았어. 제가 지금 임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남편이랑 잠자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여자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게 되셨군요. 남편에 대한 찜찜함을 해소하고 싶으셔서. 네, 맞아요. 전 진짜 제 남편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약국 환자 중에 수상한 여자는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부님. 안녕하셨어요? 두 분 운동하시나 봐요? 윤주 아빠 그렇게 보내고 나니 의지할 사람이 친구밖에 없네. 둘이 의지하면서 운동하러 다녀. 사이는 출근하는 길인가 봐? 아, 네. 그리고 약국에 관절에 좋은 영양제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두 분 거 따로 빼놨거든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쁜 줄만 골라서 할까. 내가 딸복보다 우리 사이복이 더 있나 봐. 아이고, 이쁘고 착한 우리 사이. 아이고, 고마워. 어머님 추우시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네. 야, 잘한다, 사이가.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부럽지? 장모님도 한동네 사시나 봐요. 장모님한테도 깍듯하네요. 무심할 게 없는데 아내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남편의 모습.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떨까? 네, 약 나왔습니다. 네, 여기 쓰시고요. 특별히 이상한 점 없어 보이는데요. 특별할 것 없이 오히려 성실한 남편의 모습. 우린 퇴근 후 평소 루틴대로 카페에서 책을 본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길 1시간. 남편은 책을 읽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뿐 역시나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퇴근 후에 짬내서 책도 보고 진짜 부지런하네요. 근데 이런 루틴으로 딴짓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렇게 조사 첫날 의뢰인 남편의 루틴을 따라가 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우린 남편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데? 똑같은 일상인데. 그러니까 루틴이잖아요. 약국에 별게 다 있네요. 립밤에 화장품에. 요즘 좀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면은 이 피로회복제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효과 좋을 거예요. 이거요? 네. 그럼 이걸로 주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점심시간 전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네요. 일단 좀 빠져주자.
진짜 영업도 잘 되고. 북적이던 약국의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이제 점심 드시나 보네요. 또 그냥 안에서 드실라나. 밥이라도 좀 나와서 드시지. 없어, 별거 없어요. 아내분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손님 응대하고 짬내서 점심 먹고.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틈이 없겠는데요? 아까 말이야. 빨간 스웨터 입은 여자 안 나오지 않았어? 빨간 스웨터요? 아, 그 대학생처럼 생긴 젊은 여자요? 이거 진짜 괜찮게 나와서 드셔보시면 효과 좋을 거예요. 이거요? 네네. 그럼 이걸로 주세요. 아, 글쎄요. 들어오는 건 분명히 봤는데 나오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아이, 헐. 안 나왔다고? 진짜요? 혹시... 뒷문이 있을 줄이요. 아, 근데 뭐죠? 왜 뒷문으로... 점심시간 전에 약국에 들어가서 점심시간 다 끝나고 뒷문으로 나오는 거면 점심시간 동안은 의뢰인 남편과 단 둘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둘이 혹시... 일단 처음으로 수상한 점 발견. 점심시간 동안 닫혀있는 약국에 머무른 한 여자. 의뢰인의 남편은 그 시간 동안 그녀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왔다. 오. 탐정님, 어제 본 그 여자요. 또 나타났어요. 뭔가 점심시간에 딱 맞춰 온 느낌이네. 일단 사진 확실하게 찍어놔. 이상하게 점심 전에 온다. 점심시간이 임박할 무렵 또다시 약국을 찾아온 그 여자. 그 여자요. 오늘도 들어간 다음 아직 안 나왔는데. 점심시간도 끝났으니까 곧 나오겠지. 넣었다. 왜 정문으로 안 나오고 자꾸만 뒷문으로 나오냐?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나왔고.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거 바람 맞죠? 점심시간 동안 그 안에서? 확률이 꽤 높지? 이거 확인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고서 그 여자가 약국에 영 안 나타나네. 그러게요. 의뢰인분이 티내거나 그러신 건 아니겠죠? 글쎄. 누가 지금 일어났어요, 방금 의자에서? 원래? 자. 뭐야? 저 여자 아는 얼굴이에요? 나치 이거 약국이랑 여기 북카페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 피로회복에 좋은 약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눈썰미가 좋아야 돼요, 탐정은. 그러네요.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젊은 여자를 쫓던 중 새롭게 발견한 또 다른 약국의 여손님. 숨죽여 지켜보던 그때 I'm your dark horse. 오. 뭐야 이게? 뭐야? 곤란해. 어머. 저 독카페 아니야? 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저게? I'm your dark horse. Hunt me. Hunt me. Just try. 어머. 와 이거 뭐야? 미쳤다. 저런다고 도서관에서? 그 카페에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설마 했던 남편의 불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은 새로운 상대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저 상간 소송 진행할 거예요. 이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혼란스럽고 그것까진 지금 결정 못 하겠어요. 상간소송은 추후에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할 결심이 아니시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 여자분들도 다 동네 분들이고 남편분은 동네에서 약국을 하시잖아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상간소송에서도 책임을 면하고 그분들도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는데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거나 하면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여자들이라도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이혼도 상간 소송도 그 후에 결정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우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편의 불륜녀들과 약속을 잡았고 그들의 입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자기 발로 스스로 약사분을 찾아간 증거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건 그 약사가 시켜서 점심시간에 찾아갔던 거예요. 저도예요. 저도 그 약사가 시켜서 퇴근 후에 북카페로 간 거라고요. 이봐요. 다 큰 성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킨다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시킨다고? 그냥 단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고 시켰다. 대학생이라고 했죠? 왜 약사분 말을 듣고 약국 점심시간에 찾아간 건지 납득가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좀 작은 실수를 해서. 아니 뭐 도대체 그럴 게 뭐가 있어? 실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훔치는 거.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저 엄마 아빠 알면 진짜 죽어요. 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다 할게요. 덫에 걸렸네. 덫에 걸렸어. 세상에. 좀 무리한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어머머머. 뭘 요구하려고? 어머머머머머머.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와도 돼요? 점심시간이니까 뭐 괜찮아요. 뭐 시키려고? 일단 겉옷부터 벗어요. 겉옷을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요. 어머머머머머. 이제 양말부터 벗기고 마사지를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날 주인님이라 부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상한 걸 요구하길래 시키는 대로 해준 것 뿐이에요. 발도 주물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자주고요. 저도 똑같아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그런 짓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걸렸거든요.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희 집이랑 남편한테만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해주면 뭐든 다 할게요, 뭐든. 그럼 제가 원할 때마다 7시부터 8시까지 딱 1시간만 낼 수 있어요? 네? 빠르다. 루틴 안에 집어넣는 거지. 네네네. 네. 피로회복에 좋은 약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시간 7시 20분. 의상 컨셉, 단추푼 셔츠, 책 덮는 신호 보내면 따라오기.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한 게 다예요. 저 진짜 북카페에서 그런 짓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떡해요. 그래야 쾌감이 느껴진다는데. 쾌감이요? 자긴 도덕적인 걸 어겼을 때 쾌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느낌이라나? 조깅을 한 지 5분 남짓. 정체 모를 승용차를 타고 가버린 남편. 설마 의뢰인의 생각처럼 남편의 일탈은 끝이 아닌 걸까? 저 새벽에? 자기 루틴에 다 있네 여자가. 진짜 저 사람 조깅하면서도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모로 참 부지런하네요. 뭐야? 누구야? 그 장모님 친구! 남편의 또 다른 불륜 대상은 놀랍게도 장모님의 친구. 어쩜 이렇게 이쁜 줄만 골라서 할까? 아이고. 영란 아줌마? 영란하지 마. 아는 사람이잖아. 아줌마! 아줌마 약국에서 뭐 훔치셨어요? 아우 윤주야,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정신이 나갔어. 다 늙어 치매가 온 건지 약국에서 약을 훔쳤는데 이 지경까지. 그나저나 네 엄마 알면 쓰러질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나 못해. 장모님 친구까지 만나서 협박하는 거야?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장모님의 친구까지 협박해 내연 관계를 맺어온 의뢰인의 남편. 야, 저 진짜 야.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여보, 잠깐 얘기 좀 하냐니까. 나 그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만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동안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척한 거 그거 다 연기고 쇼였어? 아니야. 나도 살려고 그랬어. 살려고? 와, 참. 아니 누가 당신 못 살게라도 굴었어? 약점 잡아서 협박하고 그래서 뭐 불륜이라도 하래? 못 살겠더라.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어머머머머머머머. 그래서 나도 살 방법을 찾다가 어쩌다가 그랬던 거라고. 어쩌다가. 원래 드시던 혈압약 있으시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지 모르지. 30분 간격으로 이 사람들은 약 사면 다 편하고 좋은 줄만 아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드셔야지. 11시간 가까이 창살 없는 감옥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어. 이봐요. 빨리 예약부터 지어달라고. 아버님. 그 안에서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고 진상 손님 달래고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 짓을 토요일까지 해. 아픈 사람들한테 약은 주는데 정작 병 들어가는 난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웃을 일은 잠깐 짬날 때 조제실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나 보면서 그 낄낄대는 게 다였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야. CCTV 속 사람들을 보는데 누가
누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는 그 행동들이 한심하면서 또 그렇게 재밌더라. 그렇게 CCTV 훔쳐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 된 거야. 그러다 그 여자애를 보게 된 거고. 어머, 재빠르다. 어? 이 친구는 다른 친구잖아요. 처음 만난 친구. 아, 예. 그동안 립밤, 화장품, 여드름 연고 벌써 5번째인 거 아시죠? 봐줬었구나. 구독질 했는데.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요새 약국 물건 훔친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저 친구가 트리거가 됐구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저 특히 몸 쓰는 거 잘해요. 어머나 어머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자극이었어. 그 여자한테 끌려가듯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하게 됐는데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 게 맞는데 묘하게 흥분되는 거야. 지루하기 짝이 없던 내 인생이 갑자기 막 스릴 넘치고 엄청 재밌게 느껴지더라고. 하늘이 도왔어. 당신 아이 갖기 전에 당신 실체 알게 된 거 정말 천만다행이야. 곧 이혼 소장 보낼게. 윤주야! 태연아! 넌 지겹지도 않니? 내가 솔직히 말할까? 나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야. 뭐라고? 약국 일도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집에 오면 더 지루한 네가 날 그렇게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여보, 우리 오늘 배란일인 거 알지? 나는 준비 완료. 커튼 닫고 무드등 꺼주세요. 맨날 똑같은 잠자리 팼던 애 자극도 없고 쾌락도 없고 배란일에 맞춰서 커튼 꽁꽁 닫고 숙제하듯이 내가 그게 흥분이 되겠니? 약국도 감옥인데 집도 감옥이야. 이 숨 쉴 구멍이 없었다고. 어? 내가 이런 짓 한 거 당신도 잘못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내가 돈 벌겠다고 그 감옥 같은 데서 그렇게 갇혀서 지냈으면 집에서라도 나를 좀 재밌게 해줬어야지. 어때? 이제 좀 자극이 와? 그래, 인생의 모든 금기 다 어겨가며 그 인생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살아봐.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자는 영원히 사라져줄게. 그렇게 의뢰인은 남편의 유책 증거들로 이혼하게 되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남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